관련돼서 올해 이 기회에 특별반까지 성장수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닷가의 우리 학생들을 그때는 세정 수업을 나가서 바다에 있는 회의와 관련된 기존에 있었던 지진과 관련된 내용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리고 어제는 제주도 기상청과 해양성 지진 공간 과장님과 함께 대구공학교의 안 되겠다, 이게.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성과를 냈던 한 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비 월드 학교로서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어 처음으로 합격반을 가진 학교 단위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쩌면은 평가 역시를 한 모양, 그리고 학교에서의 업무 분장, 그리고 교사의 역할, 관리자의 역할, 그 다음에 교육 지원하는 행정적 역할이 학교의 모형인 또 다른 혁신적 모형으로서 자리 잡아가면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일반 학교에서의 수행평가, 과정평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돌 스쿨에서의 경험들이 흡수되면서 제주의 공교육을 더욱더 발전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이크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속과 상관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KTV 김용호 기자인데요. 네. 일단 지금 백신 청소년 백신 접종 그때 강화문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신학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면 등교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도 백신 접종에 대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로 일부 학교들을 비대면 수업으로 옮겼을 때 아무래도 그러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전면 등교를 했던 배경이기도 한데, 어쨌든 현재 연령별로 조금씩 편차가 좀 크죠. 중학교 3학년이 거의 80% 가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10% 정도를 좀 내려갑니다. 초등학교 6학년도 내년에 아마 중학교에 가면서 또 많이 다른 초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부모들도 그에 맞춰서 백신 접종을 해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꾸준히 백신 접종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가족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인식 개선을, 그리고 부모님들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한국어를 할 때 아이들이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두 과목을 영어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영어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나 혹은 다른 과목 중에 하나를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표동고등학교에서 영어 과목 하이레벨 혹은 뭐 스탠드 레벨부터 있으면 여기서 5점은 국제학교 IB를 하는 학교 5점과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어의 구사 능력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점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적 모 학교의 점수와 동적 학교의 영어 점수가 있다는 게 우리는 격차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IB에서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 성적과 관련돼서의 점수 관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IB 월드에서는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하냐? 우리가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국제학교의 IB 학교에서의 영어 혹은 하이레벨 5점과 표동고등학교 하이레벨 영어를 받은 5점이 같습니다. 그러면 천상 그 영어 구사 능력은 같다라고 보게 되는데 거의 뒤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IB 표동고등학교가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국제학교는 영어 모국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쪽은 모국어를 바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무리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라이브 오은재 기자입니다. 네. 10년 인터뷰니까 기본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코로나19 2년차로 뭐 제주 교육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많은 정책 중에 부족하거나 아쉬웠던 정책이 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그거 제일 아쉬웠던 부족했던 정책하고 그 관련해서 올해 내년에 역점으로 추진될 정책 하나씩만 좀 꼽아주십시오. 예. 가장 아쉬웠던 것들은 아이들이 체험 활동 그리고 신체 활동이 부족, 이에 따른 비만율 증가. 그런데 이번 비만을 이렇게 보니까는 한 서너 개 학교들은 비만율이 10% 미만인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생태건강학교인 선월분교 100명단위, 뭐 더럽초등학교 이런 데들은 비만율이 10% 미만이 되어서 왜 그런가라고 샘플링으로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교문화 전체적인 거를 들여다보고 있고 그걸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정서 지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전혀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보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기초학력에 대한 시스템이 잘 되어 가고 또 뭐 저는 뭐 세계적으로도 제주도의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기본 중위권 그룹 이 부분과 관련된 흐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 고민 속에 신체 활동과 모든 것에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족과 함께 있는 독서 마라톤, 아니면은 뭐 3대가 함께하는 체육 활동, 이런 경우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족끼리 함께하는 뭐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줄넘기 대회라든지 뭐 팝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모든 학습의 기본인 독서 활동과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만이 갖는 감성을 할 수 있는 예술 활동, 그리고 신체 활동의 체육 활동, 이 세 가지 영역을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회 혹은 발표회장을 만들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오 기자님도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와 함께 줄넘기를 참여하든지 아니면 독서에 참여하든지 아이디어를 좀 더 제공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디어재즈 김은혜 기자인데요. 그 서귀포시 도시계획으로 네. 제주도가 교육청고지 빼고 나머지 부분 지금 700m 정도 이제 시행 발전한다 밝히고 있는데 어쨌거나 교육청 협의 없으면은 완공이 완전히 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이걸 하실지 궁금합니다. 어떻든 지금 쟁점이 원래 3개 안이 있었죠. 유아교육진흥원을 서귀포로 유치할 때 그 구도로가 폐쇄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만약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지하로 가면 된다라고 그때 제가 교육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귀포 의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곳은 아시다시피 어린이 유아인 유아체험관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있고, 외국어 학습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문화원이 있는 밀집 지역이어서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로가 건물하고 바로 붙어서 나버렸습니다. 인도도 만들기 쉽지 않는 겁니다. 지금 교통안전과 관련된 안전한 통학길을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대로 도로가 나버렸을 때 그쪽에 대한 안전, 이용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개의 안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처럼 하는 것, 그 다음에 지하로 가는 것, 그리고 우회로 가는 것, 우회하는 방식, 이 3가지 안을 가져서 저는 가능하면 저야 서귀포 시민들이 조금 더 공론화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기 공론화를 요청도 해봤는데 잘 수용이 되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은 내년 6월 과정을 거쳐가면서 의제로 올리게 되면 저는 수기형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뉴스엔제주 강다윤 기자입니다. 아직도 특성화고 헬스장 실습생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재발 방지 및 보안 지침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2번째는 신년을 맞아서 이제 범인과 아이들에게 교육감이 각오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이라고 크게 보면, 좀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 대륙형과 영미형이 있습니다. 유럽 대륙형은 특성화고등학교, 우리나라도 유럽 대륙형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교육으로서의 가는, 그리고 영미형은 직업고등학교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필수 이수로 넣는, 예를 들어서 두 단위로 연간 한 학기를 반드시 이수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이 두 축인데, 우리는 지금 유럽 대륙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현장의 안전이 문제입니다. 현장의 안전이 문제이고, 현장의 안전이 확보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권한도 없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한다면 노동부 산하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생활지도를 나갈 때 교사만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조금은 문제일 것 같다 해서 그 지역에 가면 그곳에 갔을 때 영업장에 갔을 때 영업방해로 고발하겠다고 쫓겨납니다. 그러나 경찰이 같이 대동하면 그 부분은 그 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점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혹은 그 업자 대표들하고 주의도 주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학교나 학부모나 교육청이나 선생님들이 부탁을 하는 구조입니다. 업체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하고 안전을 요구하고 시스템을 바꾸라고 요청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관이 확인을 해서 교육청에 이렇게 알려주면 지금 현재는 선도기업이라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협회에서 산업안전관 보고 업체가 그거를 수용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협회, 민간 쪽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기구인 정상적으로 있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관에 들어가서 안전하고 근로기준 조건들이 확인이 된 업체를 올려주면 그것을 시스템으로 하고 또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고 노동사무소에 홍보를 해주면 그게 노동사무소가 안전과 근로감독을 원래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 시스템을 갖춘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가져가지 않으면 학교에다가 이걸 아무리 한다 그러면 결국은 실습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저는 실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관심 가졌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직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의제화시킬 것인가 4년 전에 사안이 생겼을 때도 이걸 의제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경제 문제로 자꾸 밀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남 사안도 있었을 때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제화를 시키면서 국회하고도 협의를 해나가면서 흐름들을 좀 바꿔가겠습니다.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교육청이 책임지고 도덕적으로 모든 책임지는 하지만 교육청의 책임만을 물어서는 현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도 통과가 되어서 좀 더 다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에는 또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산업 현장이 안전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진전시키는 방향 속에 이제 실습과 관련된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실습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늘 반복되어서 사안이 생겼을 때 한 6개월 정도 관심 갖다가 다시 수그렸다가 또 반복되는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면서 근본적 변화의 흐름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 안전한 실습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하겠고 또 기업들과도 협약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고마움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일 때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고 또 나누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함께 해주셔서 올 한 해를 마치게 되는데 그 소중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환경도 개선해 나가면서 행정 지원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저 급식실 종사자 담양기 임명 사고가 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서는 내년 신학기에는 해결을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도청이 책임이든 교육청 책임이든 책임 소재기를 따지기 전에 당장 내년 신학기 담양기 급식실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영구적 손상을 입은 노동자들, 당사자분들에게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기 부분은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부칙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제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법칙상 맞지 않죠. 사실은 부칙에 넣을 게 아니라 원래 조항에 넣어서 제대로 논의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 1월 3일 날 이제 강제되는 것이 이제 강제되지 않도록 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음식물 수거를 시에서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 어떻든 제가 위헌망 기견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려고 보니까 조례 문제가 있었고 음식물 수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위헌망 기계라고 판단하게 된 배경에는 사람들을 보면 안전한 기계라는 게 뭘까?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한 건 안전한 기계가 아닙니다. 습관 혹은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할 때 그거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안전한 기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고를 하는 거 보면 습관적으로 좀 더 깨끗이 하려고 손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수를 시키고 1:1 연수도 시키고 선언도 받고 그랬었지만 마지막 번들은 또 다른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는 안전한 기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제주도에 전국 학교에 보급된 대수를 합쳐도 제주도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모 지역에서는 우리보다 몇 대 보급도 안 되는데 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안전한 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받은 게 아니라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 안전검사만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백서를 내려버렸는데 음식물 감량기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서부에서 그대로 베낀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영역을 들어가보려 하는데 우리가 쌀, 전분이 많은 이게 들어가면 이게 돌리게 되면 이게 떡처럼 돼버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엉키고 자꾸 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분쇄가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열로 또 과연의 습기를 완전히 바짝 마르게 하는데 지금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음식물 감량기와 관해서 2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열과 관련된 부분과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가는 행위에서도 안전 장치가 없는 기계다. 따라서 이거는 지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산업안전원에도 요구도 했었고
좀 더 백서가 나오면서 이런 문제점 지적해서 제대로 안전한 음식물 감량기가 나오길 바라겠고, 이게 제주도가 거의 테스트베드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 상황들을 충분히 공유시키면서 좀 더 이런 위험한 기계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저는 일반 음식에 사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 상태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교육청에서는 3월 전에 일단 사용 중지를 할 것이고요.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KBS 김가람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 관련해서 네. 그 공무직 노조 성명에 따르면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청이 이 음식물 감량기 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는 성명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전이 됐다면 아까 실습처럼 산재가 있는데, 과거 같으면 산재가 생겼을 때는 보험처럼 노동자의 문제를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재는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산재로 인정해서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가 들어옵니다. 민사와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관리자로서 사용자로서 교육을 시켰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사로 들어가는 걸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좀 난감합니다. 이게 어쩌면 보험 처리처럼 비슷할 거 아닙니까? 서로의 책임 부담률 이렇게 되는 건데, 교육청에서 했던 일들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했던 일들을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의회 행정질문할 때도 그것은 위험한 기계라고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설명서나 보도자료를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노동자로서 적어도 이런 부분의 아픈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까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한 일들을 하나하나들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충분히 재판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저희들이 의무이고 역할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다 수용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이 같이 될 때는 노동조합에서도 함께 안전에 같이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30년 동안 학교 신설을 못했고, 학생 숫자가 매해 조금 편차들이 있습니다. 편차들이 많을 때는 한 500명, 700명도 적은 숫자에 따르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될 때 학급당 인원수를 늘리고, 그리고 학급을 증설하고, 그리고도 안 되면은 읍면적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이런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읍면적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야기는 학급당 학생 수가 해마다 좀 편차들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30명 이상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모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16학급까지 되었으니까 사실은 무리하게 큰 학교들이죠. 적어도 10학급 이하로 내려와야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고등학교가 일반계 지금
비율로 따져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수용 비율을 학급당 인원수를 30명 이하로 가져가고 학교당 8에서 10학급 이상으로 가져려면 고등학교는 2개가 필요합니다. 읍면적 학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 이야기해버리면 읍면적 학교 학생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계 동지역 학생 수용 비율은 전체의 약 한 42점 몇 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몇 프로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커트라인이 내신 성적이 65%, 63, 63에서 한 1, 2%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됩니다.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중학교와 이제 신설을 하게 되면서 이게 도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도로도 전부 알아서 하고 모든 기반 시설을 이제까지는 기반 시설을 한 후에 학교 부지가 왔었는데 학교 부지를 신설하게 되면 이게 도나시가 같이 나서주지 않고서는 이거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겠구나. 서부중학교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장들도 공약으로 이런 신설에 대한 의견들이 나와야 같이 만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가 제주고는 약 한 9만 평이 되는데 학교 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지이고 거기는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를 크게 흘러가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동문들은 그동안에 요구했던 여러 사안들을 이거에 같이 맞물려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동문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수렴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로 서부중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도시계획에서 재심의로 재정이 걸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향후 설계 용역, 공사기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2024년 3월 개교 순산할 차질이 없다고 지금도 보시는 겁니까? 그 최대한 노력을 하고 28년, 25년이죠. 언젠가 3년, 예. 7,200명 아이들이 중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애가. 지금 현재 18세 이하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가 되는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할 시기인데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이게 확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개교를 하겠다라는 게 현재의 방침입니다. 그 제주고 관련해서 지금 토론회가 지금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진행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제주고에서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하고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토론회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건 없습니까? 언제쯤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가요? 그런 것들을 또 그 동문회도 동문회장들이 임기가 끝나면 또 바뀌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그 체제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들도 선정이 동문회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일정들이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아직 일정을 못 잡으셨는데 중투심사를 최대 교육부 중투심사를 4월에는 해야 일정이 무난한 차질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뭐 중투심사 계획 일정에도 잡고 계신 건지. 지금 좀 더 중투심사를 세밀히 보니 반드시 중투심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예. 정말 저기 연기가 계속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토론회가 언제 열릴지는 저희가 지금 예, 알 수가 예.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의회에서 시설 용역 예산이 통과가 되었으니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하겠고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방식들을 또 찾고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신설에 대해서는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하시냐고요? 어떤 최악의 경우라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을 가장 부정적인 것부터 가장 긍정적인까지 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혹시 만나보는 있습니다. 이야기도 듣고. 뭐 이거는 계속 그 현안 추진을 하면서 특히 제주도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고 나중에 제주도와의 협의가 뒤에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현안 추진하면서 불통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에 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통 논란, 소통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런 지적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 충분히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무상교육 부분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 정책적 관점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결국은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 합의 보는 과정에 보기에는 갈등으로 볼 수도 있고 소통 부족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나 합의를 끌어냈다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들이 있죠. 서부중학교 과정들이 있었을 때 여러 저희들은 사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지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시설 기반이 되고 난 다음에 학교 부지에 들어가는 것만 해왔지 용지를 사서 기반 시설이 없는데 지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여러 것들이 협의가 필요했었구나라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거의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주로 교장 선생님들, 학교 운영위원장, 학교위원장 비대면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일상회복기후에 조금씩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출도 거의 통제했던 이런 상황이어서 좀 더 다양한 소통 경로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일을 결정을 하면 그 결정 중에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늘 문제는 있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최소화시킨 것 이거를 갈등으로 볼 거냐 소통의 과정으로 볼 거냐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애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술과가 갈 때 의회에서 예산도 잘라줬습니다.